여기 아주 재밌는 질문이. 관계를 가지고 나서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있어요, 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인체에는 아픈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이 아픈 부분들을 도수치료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지극히 주관적인 저의 임상적 견해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다소 불편하신 부분이나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허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엄청 많은 분들이 허리 요통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허리가 한 번도 아프지 않았던 분들도 이따금 한 번씩은 허리 통증으로 고생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일반인들이 허리에 대해서 어떤 고충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초록창 검색창을 이용할 겁니다. 그럼 가시죠. 이 허리 관련된 질문들은 비교적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질문이 엄청 많아요. 아하. 자, 이분 허리 통증 질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 이제 도수치료사의 입장에서는 일단 디스크라는 거는 굉장히 재발이 잘 돼요. 시술을 언제 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는데 아마 군대에서 허리를 말년에 시술을 했다고 하면은 지금 31살이니까 대략 8년에서 9년 정도 시간이 흐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 8, 9년 전에 허리를 시술을 했는데 이제 8, 9년 동안은 괜찮았다가 운동을 빡세게 한 이후로 허리에 통증이 시작된 거잖아요. 우선 이분은 정확한 거는 이제 MRI를 촬영을 통해서 다시 진단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일단 왼쪽 허리에 통증이 있고 그 다음에 기침을 하면 왼쪽으로 쿡쿡 찌르고 그 다음 변을 볼 때 힘이 안 들어가고 다리에 저린 증상, 걸을 때도 왼쪽 허리가 시큼시큼함, 이 증상들만 봐서는 디스크가 재발한 게 맞는 것 같아요. 디스크는 이제 발생을 할 때 디스크만 딱 생기는 게 아니라 디스크가 뒤쪽에 인대로 이제 튀어나오지 못하게 보통 보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디스크가 발생을 하면은 인대가 약간 손상을 입으면서 거기에 염증기가 생겨요. 그러면은 염증기가 생기면은 염증의 5대 징후인 발열 발적 부종, 통증, 기능 상실이 동반이 되거든요. 그런 증상들이 이분은 다 같이 갖고 계세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디스크는 심하게 외상이 있거나 하지 않은 이상에는 이제 보통 한쪽으로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으로 발생을 하신 것 같고, 변을 볼 때 힘이 안 들어가는 거는 디스크의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디스크가 발생을 하면은 처음에 이제 변을 볼 때 앉아서 힘을 주려고 하면 통증이 굉장히 심해요. 왜냐면 디스크라는 거는 압력에 의해서 통증이 증가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디스크가 처음에 발생을 하면 별을 볼 때도 허리가 되게 아픕니다. 그리고 저린 증상도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분은 MRI를 촬영을 통해서 디스크를 다시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진단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심하면 시술이나 수술을 권유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주사라든지 아니면 보름적 치료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분을 제가 정확하게 본 건 아니지만 증상만 봐서는 뭐 시술이나 수술까지 필요할 정도는 아니고 보름적 치료로도 충분히 케어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거든요. 다만 나이가 아직 젊은데 이것보다 더 어리실 때 시술을 하셨으니까 보통 시술을 한번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또 시술을 해야 예후가 좋은 경우가 많아요. 시술을 처음부터 해버리면 보온적 치료로는 효과를 많이 못 보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일단 MRI 촬영을 해서 허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재발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디스크는 재발이 하지 않게 막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디스크가 발생을 했다? 그 얘기는 그냥 허리를 잡고 있는 이제 심부에 있는 근육인 코어 근육이 굉장히 약한 상태인 거예요.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증상이 호전이 되면 그냥 이 증상이 평생 잡혀서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재발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케어가 필요한데 이분은 그거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후방 탈출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허리를 숙이는 동작을 정말 조심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등산을 빡세게 해서 허리가 아프신 증상이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허리를 잡는 근육이 굉장히 약하신 분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몸을 움직일 때 척추를 반듯하게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분절을 움직여야 되는데 척추를 제대로 잡아주는 근육이 작동을 못하니까 다른 분절을 움직일 때 허리가 마찰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운동이라든지 안 하는 걸 하다가 디스크가 도진다? 뭐 대부분 허리가 약한 경우입니다. 군대에서 허리 다치시는 분이 많네. 군대에 관련된 내용이 많네. 아주 좋은 질문이 있습니다. 2주 전 허리 통증으로 정형외과를 찾았습니다. 엑스레이상 별 특이한 점이 없어서 물리치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약을 다 먹고도 통증이 계속되며 디스크 검사를 받아보자고 하셨는데요. 주변 지인들 하는 말이 디스크 판정을 받으면 수술보다는 물리치료나 운동으로 해결하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맞을까요? 수술을 하면 평생 고생한다고 하는데 그럴 거면 수술을 왜 하나요? 궁금합니다. 이거는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건데 우선은 디스크 판정을 받으면 수술보다는 이제 보존적 치료로 먼저 해보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아주 좋은 지인들을 두셨습니다. 대단해요. 귀인들이네.
일단 수술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가 발생하면 무조건 터지고 막 못 걷고 막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그냥 엑스레이상 별 특이점 없다고 해서 물리치료를 받고 약을 처방해줬다 정도면은 그렇게 정도가 심한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여기서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그럼 수술을 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디스크가 있는데도 허리가 증상이 없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도 디스크가 있는데 수술을 해야 되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증상이 있어서 디스크 수술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경우에 수술을 추천하냐면 근력의 저하가 발생할 때는 디스크 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 빼고는 일단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의 후유증은 무시 못해요. 일단 모든 수술은 절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수술 부위가 유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술한 이후에 움직임의 가동성의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수술에 수많은 합병증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뒤쪽으로 신경이 인접해서 지나가는 부분에 있는 곳을 수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술 후에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엄청 높아요. 수술을 하다가 신경을 잘못 건드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생겨요. 많아요, 진짜. 병원에서는 인정 안 하지만 그렇게 오시는 환자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선은 할 수 있는 데까지 본인적 치료를 해보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하는 게 맞아요. 여기서 수술을 하면 평생 고생이라는 의미는 수술을 하고 나면 무조건 유착이 남아요. 유착이란 게 뭐냐면 우리 몸은 되게 여러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위에서부터 피부, 피하지방, 그 근막, 근육 막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다 하나하나 많은 막으로 쌓아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막은 윤활 작용을 통해서 부드럽게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움직임이 일어나야 되는데 절개를 했다가 아물게 되면은 그 막들이 하나로 뭉쳐져 버려요. 그걸 유착이라고 해요. 그러면 부드럽게 움직여가지고 우리 몸이 이렇게 움직이든 저렇게 움직이든 부드럽게 이렇게 윤활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딱 어느 한 군데서는 굳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 군데가 굳어 있으면 몸을 움직일 때 뒤쪽의 다른 부위에서는 이 굳어 있는 쪽까지 움직임을 보상작용을 해야 돼요. 그럼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통증이 또 생겨요. 이제 보존적 치료를 안 되는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근력 저하가 있으면 수술을 빨리 해야 돼요. 왜냐면은 신경은 감각신경이랑 운동신경이 있는데 이제 감각신경에 침범이 있어서 저리거나 땡기거나 쥐나는 증상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지나도 거의 대부분 호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운동신경의 침범 때문에 운동신경이 눌려서 이제 근력의 저하가 생긴다. 그럼 이게 장시간 지속이 되면 나중에 허리에 디스크 있는 부분이 좋아져도 이 근력이 100%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근력의 저하가 있으면은 그냥 저는 수술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여기 아주 재밌는 질문이 50대 중년의 직장인인데요. 부부 관계 후에 찾아오는 2, 3일간의 허리 통증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고 사정을 하면 어김없이 통증이 찾아옵니다.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통증이 상당히 심합니다. 이런 증상은 어떤 경우고 또 치료는 가능한지 질문을 합니다. 간단히 질문해 주셨는데요. 많아요. 관계를 가지고 나서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있어요, 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수치료적 관점만 말씀드리면은 관계를 할 때는 상당히 격렬한 신체적 운동이 동반이 되죠. 저만 그런가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관계를 할 때 남성에 있어서는 골반을 굉장히 많이 움직여요. 골반의 앞경사와 뒷경사를 많이 하면서 이제 관계를 가지거든요. 그거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어쨌든 앞뒤 골반 경사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때 골반과 허리에 연결된 정렬이 잘 맞지 않거나 이 골반과 허리를 잡아주는 근육이 약한 경우에는 허리가 자꾸 마찰이 일어나는 곳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은 마찰 때문에 그 부분에 염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허리가 많이 약하신 분들은. 그러면은 이제 하고 나서 다음날부터 통증이 며칠간 지속이 돼요. 특히 염증 같은 경우에는 그날 말고 이제 마찰이 많이 일어나면 그 다음날부터 시작을 해서 72시간까지 보통 지속이 됩니다. 대부분 72시간까지 이제 아프고 그 다음은 괜찮아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관계 후에 2, 3일간의 허리 통증이 찾아온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 마찰 때문에 염증이 발생해서 아픈 게 아닐까 싶어요. 당연히 치료는 가능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마찰이 일어나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정렬에 안 맞아서 틀어져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먼저 그 부분에 접근을 해서 교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해져 있는 근육을 강화를 해서 다시 같은 부분에 마찰이 발생하지 않게 막아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것 때문에 통증이 발생해서 아픈 게 맞다 하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허리가 추후에 많이 아플 가능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왜냐면 이미 허리가 많이 약해져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격렬한 움직임을 할 때만 마찰 때문에 일시적인 통증이 발생을 하지만 이게 누적이 돼서 나이가 더 들면 결국 그 부분엔 마찰 때문에 퇴행이 발생을 해요. 자꾸 달아버리니까. 그럼 이렇게 퇴행이 발생한 부분에는 지금은 그냥 2, 3일 정도 아프고 말지만 나중에는 정말 만성적인 지긋한 통증이
꾸준히 발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병원을 방문하셔가지고 뭐 틀어져 있는 부분 확인하고 치료받고 교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몸에 맞는 운동하고 하시면은 충분히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아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녕. 몸이 어딘가 불편하시거나 또는 도수치료적 관점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아주 상세히 남겨주시면 영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